그러니까 지문 들어갈 때 지문을 그냥 무지성으로 글 읽는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 가지고 어차피 문제를 만들 거잖아. 우리가 이 글을 읽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 독서 지문을 읽는 목적은 딱 하나잖아. 어. 법이 궁금해서 읽는 거 아니잖아, 우리. 그렇죠? 제도가 궁금해서 읽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을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어 나가야 된다고. 이번 시험도 똑같다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틀은 어차피 모의고사야. 그러니까 살짝의 변형, 그 다음에 신유형을 물론 집어 넣으시겠지만 학교 선생님이 출제자가 집어 넣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큰 틀은 모의고사 기출 문제 유형에서 잡고 가실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기출 문제 유형에서도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다시 한번 빠삭하게 좀 정리해두고 가야겠죠. 자, 본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부터. 자, 미국의 헌법학자 제롬 배너는 1967년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최초로 주장하였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일단 그래서 이 글에서 중심이 되는 거는 요 권리네요.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 그렇죠?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최초로 주장하였다. 자,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란 당연히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다. 모든 지문에서 우리가 한 번씩은 생각해 보고 가야 되는 거. 사용된 글 전개 방식. 그쵸? 뭐, 최악의 경우는 모두 고르시오가 될 수도 있겠죠? 윗글에 사용된 전개 방식 모두 고르시오. 최악이에요, 이런 게.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냥 나가리잖아. 그죠? 어쨌든 여기는 이제 정의 들어가죠. 개념 정의부터 하고 가봅시다.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언론 매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쵸? 뭐, 어려울 내용은 없네요. 그쵸? 자, 다음 문단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자, 베런은 당시 미국과 영국 내의 언론의 독과점으로 인해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금 두 번째 문단 들어가가지고 처음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게 사실상 이 권리 있죠, 이 권리. 위에서 이야기한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주장하게 된 배경이네. 그렇죠? 주장의 배경이 지금 두 번째 문단에 바로. 그러니까 점점 개개인이, 그쵸? 점점 개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뭐 지금도 뭐 그런 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언론사가 굉장히 커지고 미디어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냥 몇몇 소수 기업이 운영하는 회사가 전부인 거야. 그쵸? 그런 것들 뒤에 갑시다. 또한 그는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언론사가 보다 많은 시청자나 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주장이나 의견보다는 대중적인 주장이나 의견만을 전달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네요. 자, 이거죠. 미국이나 언론의 독과점으로 인하여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것. 그치? 이게 1번이었다면 2번은 뭐 이것도 있네요. 2번. 대중적인 주장이나 의견만을 전달하는 풍토가 생겼다. 그렇죠? 괜찮죠? 넘어가도 되겠나? 그렇죠? 크게 어려운 건 없죠? 다음. 자, 언론 매체가 공론의 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을 지적한 것이다. 지금 이거 같은 문장 한 거지. 요거 지금 방금 읽은 요거 있죠, 요거. 그렇죠? 요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문장을 말만 바꿔서 그냥 재탕한 거지. 괜찮습니까? 이게 안 됐다. 그렇죠? 공론의 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넘어갈게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언론 매체가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려고 해도, 그렇죠? 매스미디어에 견주면 그 전달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았다. 그렇죠? 매스미디어의 거대화, 독점화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매체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소수 집단, 소수 계층의 것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그럼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매스미디어의 거대화, 독점화. 그렇죠? 같은 말이겠죠? 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소수나 집단의 것으로 전락한 거. 이거 두 개는 같은 말이에요. 됐죠? 이거 뭐 3번 정도 되겠죠?
1, 2, 3번 지금 표시해 놓은 게 완전 다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니야.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이야. 방금 내가 우리 요약해서 정리했던 그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언론사가 몇 개 안 돼. 그쵸? 미국이나 영국 내에 언론사가 몇 개 안 되는데 그 언론사가 엄청 거대해졌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서 개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고, 그러니까 언론사만 떠들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그 언론사는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 때문에 실제로 전달해야 되는 팩트를 전달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반발이 없을 만한 이야기만, 그냥 무난무난한 이야기만. 그러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질도 굉장히 떨어지고 차단되는 거죠. 제한적인 정보만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폐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뒤에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단 갑시다. 자, 법적으로 보장받는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대표적인 형태는 반론권이다. 반론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조금 좁혀서 이제 들어가는 거야. 좀 더 구체적인 걸로. 근데 이거 반론권은 우리 조금 최근에 한번 정규 때 봤던 적이 있어서 좀 익숙하죠. 정정보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그렇죠? 자, 이는 언론 매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비판, 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렇죠? 자기와 관련이 있는 보도에 대해서 반론이나 정정 또는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됐죠? 야, 이거 지금 전부 다 다른 거야. 반론이나 정정, 해명의 기회 다 다른 거지. 괜찮습니다. 그니 실제로 우리한테 어떤 사례가 주어졌을 때 이게 실제 기출에도 있었던 거지만 그 사례 안에 반론에 관련한 내용과 정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과 해명의 기회를 줘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직접 해명하고 있는 글 따로따로 들어갈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반론권은 뒤에 이어갈게요. 다음 문장. 반론권은 언론 매체에 정정 및 반론 보도, 추후 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계속 가볼게요. 반론권 외에도 방송, 이거 외다, 이제. 반론권 외야, 외. 그렇죠? 여기까지 지금 반론권에 대한 이야기였고, 반론권 이외에도 있어요. 방송법에 언론 매체가 사회의 다양성을 해치거나 임의로 특정 의견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괜찮지? 이것도 지금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겠죠? 권리. 됐습니까? 그리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통해 국민이 언론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됐죠? 그러니까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있고, 그 다음에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하는 조항 같은 것도 있고. 됐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뒤에 가봅시다.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은 국민의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요.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권리이고요. 자, 그러나 나오네요. 뭔가 문제가 하나 있나 보지?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은 언론 매체가 신문 등의 표현 내용을 결정하는 권리인 편집권과 맞부딪힐 수도 있다. 편집권이라고 하는 게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매체가 가지고 있는 권리겠지, 이건. 됐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사는 언론사대로 자기가 원하는 내용, 그치? 자기가 원하는 기사를 실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근데 그게 이제 국민의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고 잘못된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잖아.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제 줄타기가 좀 필요한 거겠지. 좋습니다. 뒤에 가볼게요. 이에 언론 매체에 일정한 기준의 재량권을 부여하고요. 그리고 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할 때는 구제수단을 활용하여 국민의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음. 가 같은 경우에는 가글은 일반적인 그냥 권리에 대한 개념 설명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고 뭐 문제되는 부분은 없고 실제로는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다 계속 잊으면 안 된다. 이거 가 읽고 나면 뒤쪽에 문제 한번 가만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한번 보고 다시 나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지금 글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자, 나로 넘어가 봅시다. 언론 보도에 의해서 명예나 권리를 침해받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괜찮습니까? 가에서 이야기한 그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됐죠? 실제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죠. 따라서 언론중재법에 따랐을 때야. 언론중재법에 따랐을 때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뒤쪽에 보시면 나오지만 이거 민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에 따른 해결 방법 말고 민사상의 어떤 책임을 묻는 방법도 있어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구분 미리 하기 위해서 지금 표시한 겁니다. 자, 언론중재법에는 언론 매체에 의해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여기까지. 목적입니다. 됐죠? 목적. 정정보도 청구권, 반론보도 청구권 규정하고 있다. 됐습니까?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됐죠? 앞에서 우리 정정보도가 뭔지, 반론보도가 뭔지는 아니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히죠. 정정은 고쳐라. 됐죠? 반론은 내가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표시하겠다. 이거잖아. 됐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정정보도 청구권은 됐죠? 뒤에 진실하지 않은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도 내용의 잘못을 바로잡는 정정 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됐죠? 이거 지금부터 조금 헷갈릴 것 같으면 애초에 그냥 구분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죠? 아예 구분해 놓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완전. 뭐 이렇게 대비되는 권리는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그냥 같은 걸로 표시한 겁니다. 됐죠? 가봅시다. 반론보도 청구권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보도 내용에 대한 반론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원 보도가 허위임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에 반론 보도, 미안합니다. 이거, 그래. 나중에 혼란스럽지 않게 아예 그냥 도형 구분하고 갈게요. 왜냐면 지금 다른 점이 나왔잖아. 차이점이 나왔잖아. 그쵸? 요거 두 개 구분해 놓을게요. 괜찮습니까? 자, 뭐 때문에 그러냐? 방금 전에 허위임을 입증해야 하는 거는 네모야. 그렇지.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요. 허위임을. 정정보도 청구권을 주장할 때는. 됐습니까? 반면에 반론보도 같은 경우에는 진위 여부랑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차이점이 등장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넘어가도 되겠죠? 음. 자,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의 주체는 누가 청구해야 된다 그랬어? 피해자가 청구하는 거지? 그럼 결국 이 주체는 피해자입니다. 괜찮죠? 뒤에 나오긴 나와요. 피해자. 그지? 자,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여야 하고요. 그렇습니까? 음.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괜찮습니까? 자, 청구권의 주체는 언론 보도의 사실적 주장에 대해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실적 주장이라고 하는 게 조금 생소한 단어죠. 그치? 그 뒤에 나오죠. 이때 사실적 주장이라는 것은 증거에 의해서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의미한다. 됐죠? 중요한 단어는 이거겠네요. 증거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 괜찮습니까? 생각보다 까다롭다. 맞죠? 그러니까 내가 뉴스 보고, 그죠? 뭐, 물론 여러분들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 근데 이제 어쨌든 나에 관한 뭐 기사가 있어. 그치? 근데 나에 관한 기사가 뭔가 잘못된 점이 있어.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반론 보도를 하겠다라고 요청할 때는 그거를 내가 사실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돼. 반론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미리 스포지만 뒤쪽에 문제 안에 들어가 있죠. CCTV 같은 거. 그죠? 우린 나 영상 있다. 그런 행동을 네가 보도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영상이 나에게 있다.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뒤에 넘어가 볼게요. 따라서 단순한 의견 안 되고요.
논평 안 되고요. 광고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그죠? 괜찮습니까? 조금 실제로 약간 여담을 보태면은 그래서 요 의견이나 논평 같은 경우가 조금 되게 모호해져요. 실제로. 실제 현실에서는. 이게 왜냐면 어쨌든 우리는 TV에 나오고 있으면, 그치? TV에 나와 있고 인터넷 뭐 이런 데 게재가 되어 있으면 노출이 됐잖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TV를 보면서 기사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게 진짜일까를 전부 다 따지면서 읽거나 보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냥 보고 TV에서 얘기하는데, 그죠? 유튜브에서 그러는데 많이 하잖아. 그죠? 근데 그러면 그게 진실이다라고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그거 내 그냥 의견일 뿐이었어. 하면은 그 청구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들 되게 많아요. TV에도 많습니다. 실제로. 저런 그 케이블 이런 데 보면 정치, 사회 이런 쪽에 대해서 막 논평하는 프로그램들 되게 많아요. 그거는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에 걸리질 않아요. 말 그대로 시사 논평입니다. 교묘하죠. 뒤에 갈게요. 자, 피해자들은 해당 언론 보도당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날짜 나왔다. 괜찮지? 날짜 민감해야 됩니다.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답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언론 보도가 있은 뒤부터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안 돼요. 괜찮습니까? 자, 기준점이 달라. 기준점이 다릅니다.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고요. 그치? 보도된 날로부터 6개월이야. 그치? 이거 가지고 교묘하게 장난치기 좋죠. 그죠? 보도가 몇 월 며칠에 됐는데, 그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2달 뒤에 알았다. 괜찮습니까?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청구할 수 있어. 3개월 이내에. 이거잖아. 그치? 근데 6개월 전에, 아니 7개월 전에 보도가 됐어. 그리고 나서 알았어. 청구 못 하는 거잖아, 애초에.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2달 전에 보도를 했어. 알았어. 근데 알고 나서 그 이거 청구를 못하고 3개월이 지나버렸어. 그럼 또 못하는 거잖아. 이런 경우의 수를 가지고 짜집기를 하면 얼마든지 수많은 예시를 만들 수 있겠죠. 그치? 뒤에 넘어가 봅시다. 내려갈게요, 아예. 자, 정정보도. 여기서부터 따라오세요. 정정 또는 반론보도 청구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며 대상도 정해져 있네요. 언론사 등의 대표자한테 해야 돼요. 기자한테 하는 거 아니야. 됐지? 그 언론사 사장한테 해야 된다고. 언론사 대표한테. 그렇죠. 그리고 언론사가 청구를 수용한다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렇죠? 수용했을 경우, 그렇지? 청구 수용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도해야 한다. 괜찮습니까? 넘어가 되겠죠? 자, 이때 보도는 원 보도와 동일한 채널, 동일한 지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방송 진행자는 보도문을 읽을 때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뭐 이건 당연하겠죠. 왜? 대등한 수단이어야 되잖아. 똑같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방송도 방송이지만 신문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신문 일면에다가 스캔들 기사를 냈어. 그치? 그래서 내가 명예훼손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다 이거 팩트 아니다 정정해라 했는데 다음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오케이 정정할게 해놓고 구석탱이에 진짜 막 요만하게 보일랑말랑 우리가 잘못했음 이렇게 써 있으면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오잖아. 그럼 이거는 방어가 안 되지. 그죠? 실제로 정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지면에 실제로 같은 크기로 해야 됩니다. 같은 분량만큼. 음. 그리고 방송도 똑같겠죠. 시간도 똑같겠죠. 유사한 시간만큼, 분량만큼. 그리고 통상적인 속도도 똑같잖아. 그죠? 원고 읽는다고 막 거의 뭐 알아들을 수도 없게끔 주저주저주저 해버리면 방어가 안 되죠. 그럼 이런 게 목적이겠죠. 기업 같은 경우. 다음 넘어가도 되겠죠? 자, 다음. 만약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 그치? 아까 그 3개월, 6개월 뭐 이런 거 지났어. 그러면 민법에 의거한 정정보도 할 수 있답니다.
됐죠? 민법에 의거한 정정보도 청구. 이건 아까 언론법이랑 다른 거야. 그렇죠? 자,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에 따르면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언론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답니다. 그렇죠? 대신에 10년이 지났을 때는 못 한대요. 넘어가도 되겠죠? 자, 민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는 언론사 대표한테 해도 되고요. 그리고 기자한테 해도 되고요. 편집자한테도 청구할 수 있답니다. 범위가 훨씬 넓어졌죠? 맞지? 음. 넘어가도 되겠네요. 자, 그런데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이 성립하려면 언론중재법과 달리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위법성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되어야 한다. 됐죠? 이 두 가지가 입증이 돼야 된다. 언론중재법은 이게 입증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냥 사실이 아니다. 라고 그냥 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자, 만약에 언론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없어. 그러니까 민사소송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어, 여기다가 밑에 그냥 하나 할게요. 민사소송은 불가. 됐죠? 민사소송이라고 하지 말고 민사에 따른 청구. 불가. 됐죠? 청구 불가가 되는 거죠. 사실 뭐 앞 페이지에서 아까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그게 그 소송하는 거긴 해요. 언론보도 청구, 정정보도 청구를 소송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엄격한 성립 요건을 필요로 한다. 이런 요건이 있으니까. 그렇죠? 정정보도 청구권 및 반론보도 청구권은 피해를 입은 개인의 입장을 제공하게 하고요. 개인의 피해 회복을 돕고요. 진실을 발견하고 올바른 언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됐죠?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 이 지문에서 우리 처음 들어갈 때부터 얘기했던 거지만 뒤에 문제 이제 풀이할 건데 그때 가장 핵심적으로 너네가 눈여겨봐둬야 되는 유형은 사례. 되죠? 정정합니다. 신문기사 쪼가리 들어가 있어요. 그거 문제 푸실 때 조금 더 집중해서. 왜?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글은 그대로 쓸 수 있을지언정 밑에 선지는 무조건 바꾸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까지 감안해서 지금 바로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해결해 봅시다.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가와나에 대한 설명, 적절한 거 찾으라네. 뭐, 이런 유형은 뭐 뻔하지. 그쵸? 가만 가지고 일단 걸러낼 수 있는 거. 권리의 유형을 구분했다. 뭔 유형을 구분해. 그치? 그 다음에 발전 과정을 소개했다. 아니죠. 절대 아니죠. 발전 과정. 등장 배경 나왔고, 실현 양상에 대해서 얘기한 거 괜찮죠? 떤 식으로 실현되었는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권리의 의의 평가요? 절대 아니죠. 그 다음에 권리가 올바르게 실행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조건 제시요? 그쵸? 뭐야? 문제 왜 이래? 조금 모호하다 싶은 거는 남겨놓는 게 맞아요. 근데 일단 모호하다 싶은 건 남겨놓고 어차피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나를 가지고 판단해 봤을 때 정답이 3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근거법에 따른 성립 요건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 지금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 근거한 법이 두 가지가 등장했었죠. 언론중재법 하나랑 그렇죠? 민사법. 민법이겠죠? 민사법이 아니라 민법, 그렇지? 둘에 따른 성립 요건이 다르죠? 괜찮습니까? 정답 3번 된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됐죠? 다음. 자, 내용일치 문제네요. 21번. 언론 매체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그죠? 국민의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은 보호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마지막 문단 쪽에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언론 매체가 재량권이 있어. 그치? 걔네도 이제 뭐였어? 무슨 권이었어? 언론 매체도
편집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쵸? 거기에 맞게끔 걔네도 보도할 수 있게 재량권을 일단 준다고. 근데 그 재량권이 남용되거나 아니면 오용되었을 때, 그쵸? 그럴 때에는 제재 수단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치? 1번 맞는 말. 그죠? 자, 2번 가봅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뭐가 없었기 때문에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전에 정정보도 청구권 성립한다 안 한다 이전에 조건 있잖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어요. 그렇죠?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정보도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좋습니까? 이런 게 중요해요, 지금.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판단했다로 끝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하라고 지금 너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네 중간에 하나씩 빼먹는다니까, 이렇게. 행간에 걸쳐 있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보야, 원래. 너네가 사고 중에도. 근데 문장 자체는 맞잖아, 2번이.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맞잖아. 근데 중간 과정을 빼버렸잖아. 괜찮습니까? 그럼 학교에서도 똑같다 그랬지. 학교에서도 이거를 지금 결론을 똑같이 너네한테 요 2번 문장을 그대로 떼다가 시험지에다 넣지 않을 거잖아. 어떻게든 바꿔야 돼. 그럼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 지금 이 선지에는 빠져 있는 부분. 그거부터 신경 쓰지 않을까? 안 그래? 그쵸? 2번 날리고요. 자,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권보다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길다. 이거 길다 짧다로만 생각하지 말고 아예 그냥 다시 한번 찾아. 민법상의 정정보도 청구권은 기간이 얼마? 3개월, 6개월? 두 개를 같이 얘기해야 될까? 이거 그냥 6개월로 보는 게 맞지 않아? 보도, 그, 민법 말고요. 아, 민법은 3년이죠. 아, 10년이죠, 10년. 민법은 10년이고. 그치? 언론중재법상 보도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6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도가 나간 지 6개월이 지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야, 그 3개월은 알게 된 이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고, 6개월이, 보도 이후로 6개월이 지나면 못 한다. 괜찮습니까? 그럼 기한은 이제 보도 후 6개월까지인 거지. 됐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됐습니까? 3번 선지도 똑같은 겁니다. 이거 교묘하게 슬쩍 이게 뭐 길다, 짧다 이것만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은 얼마, 기간이 얼마로서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청구권의 기한인 얼마보다 길다, 짧다 이렇게 문장을 더 길이를 늘릴 수도 있다고. 괜찮습니까? 구체적인 요소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3번 넘어갑니다. 자, 4번.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하려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야 돼. 뭐, 당연하잖아, 이건. 피해를 입은 그 당사자가 하는 거라 그랬잖아. 5번 가봅시다. 배러는 시민에게 매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 언론의 자유가 소수의 것으로 전락했다고 뭔 소리야? 야, 배런이 그래요. 이렇게는 맞아요. 맞지? 어. 언론의 자유가 소수 계층에만 몰빵됐다. 그래서 국민들 개개인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게 됐다. 그쵸? 대신에 이게 이유가 아니죠. 매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죠. 됐습니까? 앞쪽에 우리 1, 2, 3번 표시했던 걸 여기다 집어넣는 게 맞습니다. 이 자리에는 앞에 우리 표시했던 1번, 2번, 3번. 그쵸? 이런 거 들어가는 게 맞죠? 그렇습니까? 다음, 기억의 이유랍니다. 앞 페이지에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채널과 지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하고 괜찮습니까? 이거 우리 아까 본문 설명할 때 내가 얘기했던 거죠? 이게
같은 지면에 같은 분량으로 해야 방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그게 대등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와 관련한 거 찾아내야 되겠네. 원 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등한 방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럼 정답 바로 나오네요. 그렇지? 1번이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한번 볼까? 원 보도를 한 언론사 대표에게 원 보도를 진실에 맞게 수정하다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위해서이다를 빼면 어쨌든 본문의 내용과 틀린 건 없죠. 기억의 이유가 아니라서 그렇지. 그죠? 뭐 이번 문장 자체는 잘못된 건 없어요. 그치? 한번 원 보도에 비해 신속 전달 수단을 아니 뭐야 신속한 전달 수단 이런 거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불편하게 여기는 주장을 차별적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이게 뭔 소리야? 이것도 쓸데없는 얘기고 아예 양측 주장을 같은 방식으로 제공하여 이건 맞아요. 같은 방식으로 제공하는 건 맞아. 근데 이유가 잘못됐네요. 괜찮습니까? 그렇죠? 이게 같은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더라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나 독자가 합니다. 괜찮지? 넘어갈게요. 23번. 법 조항 나왔네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얘를 먼저 읽을 게 아니라 이거 해놓고 어, 선지가 요구하는 것만 매칭해서 그냥 보세요. 기억부터 디귿까지 뭐하러 다 읽고 있어. 먼저 다 읽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얘는. 자, 기억. 언론 매체가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의 장 역할을 해야 한다. 요거 이제 핵심이네요. 괜찮습니까? 그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어떤 파트일지 한번 표시만 해봅시다. 쭉 봤을 때 공표하는 경우, 아, 균등한 기회. 그쵸? 그다음에 균형성 유지. 그치? 어차피 기업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이 두 가지가 답니다. 나머지 뭐 필요 없어요. 좋습니까? 그러면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랑 연결해 볼 수 있겠죠? 균등, 공평, 공론회장. 그치? 오케이. 1번 넘어가고. 2번. 언론 매체에 의해 비판을 당한 국민이 반론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야, 이거는 뭐야? 이 정답 2번이네. 그쵸? 이거는 기회균등, 공평 이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2번 내용은 뭐에 관련된 거야? 이거 반론 토론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죠? 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기억은을 떼버리면 2번 문장도 틀리지 않아. 이런 권리 있어요. 근데 기억에 해당하는 법 조항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렇지? 나머지 거 한번 볼까? 언론 매체가 다양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이거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보시면 또 바로 나오죠. 어, 다양한 의견 얘기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매스미디어를 소유하지 않아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네요. 됐죠? 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범죄 혐의, 형사상의 조치. 근데 이게 무죄로 판결 났을 때에는 추후 보도해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지금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어차피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은 보통 공인들만 나오니까 뭐 유명 연예인 누구시가 그죠? 뭐 무슨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입건됐다라고 얘기는 일단은 잡혀가긴 했는데 수사를 받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수사 결과 무죄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연예인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청구할 수 있는 거지. 나 무죄 받았다고 보도해라. 할 수 있는 거라고, 디귿에 따라서. 괜찮습니까? 그럼 이거는 마찬가지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의사표명할 수 있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 맞고. 괜찮습니까? 개인이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맞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면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다음 가면 되겠죠. 자, 나를 바탕으로 이거 별표라 그랬습니다. 이거. 이거 별표예요. 사례 주고. 얘는 사례니까 읽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요겁니다. 별도의 취재 없이 보도했어요. 잘못했지, 일단. 그죠? 기자 B씨가 잘못했지. 그래서 피해를 입었어요. 그지? 그래서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요청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밑에 이제 게재된 신문 기사인 거야. 자, 2022년 9월 1일자 신면에
됐죠? 날짜 중요하겠지. 그쵸? 신면에 어느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을 방치하고 처방전을 미발급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었다. 그렇지? 근데 그러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제공을 했어서 바로 잡습니다. 아, CCTV 영상을 근거로 하여 바로 잡습니다인 거지. 여기까지. 그럼 이건 뭐야? 정정 보도한 거네요? 그렇지? 되셨습니까? 대신에 밑에 내려가서 또한 해당 동물병원에서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법에 근거하여 수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야? 그 동물병원 의사가 반론했다는 거잖아. 그죠? 너네가 이렇게 보도했는데 이거 괜찮아. 그죠? 니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이거는 반론 보도를 한 거네요.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네. 됐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한 지면 안에 정정 보도랑 반론 보도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자 B는 큰일 났다,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미디어 관련 종사자 되시는 경우에는 진짜 팩트 체크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지금 언론 보도,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에 따라서 정정 보도, 반론 보도 했지. 민사는 민사대로 따로 할 수 있어요. 기자한테는 민사 따로 할 수 있다고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기사를 바로 잡는 건 바로 잡는 거고 기자 너는 뒤졌다 이제 이거 할 수 있다고. 실제로 현실에선 그렇다. 뒤에 갑시다. A가 별도 취재를 하지 않은 B에게 정정 보도를 청구하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겠군. 이게 왜 그러겠어?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되는 이유. B라고만 얘기해서 이게 참 거지 같은 놈들이에요. 이게 기자 B잖아. 괜찮습니까? 기자 B예요. 근데 우리 분명히 얘기해서 언론중재법에 따랐을 때에는 언론사 대표에게 요구한다고, 요청한다고. 됐습니까? 근데 기자에게 또는 편집자에게 요청하려면 민사 거쳐야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민사에 따른 거예요. 음, 됐습니까? 이 출제자가 조금 치사한 짓 한 거예요. 그냥 B라고만 얘기한 거. 사실 그냥 B라고만 얘기할 이유가 없거든, 굳이. 기자 B에게 했으면 조금 더 확실하거든, 우리한테. 됐죠? 넘어가 볼게요. A는 먹이 제공과 관련한 내용은 정정보도, 처방전 미발급 관련 내용은 반론보도. 이거 우리 방금 위에서 보고 내렸던 거죠? 바로 넘어갈게요. 자, A가 땡땡 신문에 보도가 있음을 안 날이 23년 9월 1일이라면. 됐지? 이거 아까 보도 언제 했었어? 22년에 했죠? 1년 넘었지? 그치? 1년 넘었으니까 그 6개월 지났네? 언론중재법에 따라서는 청구 못하네? 민사로 가야지. 그죠? 민법에 의거하여 권리를 행사하겠고. 됐죠? 1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보도 후 1년 경과. 그렇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4번.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다라는 내용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겠군. 틀렸죠? 왜?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CCTV라고 하는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반론할 수 있잖아. 됐죠? CCTV. 구체적 근거로 판단 가능.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사실적 주장이죠. 괜찮습니까? 정답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5번. C가 언론중재법에 의거한 A의 청구를 수용한다면 청구를 받고 일주일 이내에 A가 요청한 보도문을 땡땡 신문에 실겠군. 그리고 여기 하나만 추가하세요. 어디에 실어야 된다고? 같은 지면에 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면에 실겠죠. 괜찮습니까?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같은 지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위에 실제 사례에 있는 10면까지도 내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됐죠? 넘어가 되죠? 25번 같은 경우에는 어휘니까. 정답 몇 번? 너네 어휘 물어보면은 입을 다물더라? 어? 5번. 뭐 돕건데 돕는 게 뭐가 증진이야? 증진은 키우는 거잖아. 높이는 거고, 증가시키는 거고. 됐죠? 됐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네요.